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이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쌀쌀해지고 있는 날씨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도 계속돼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경제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빅테크의 실적 주간에 들어서면서 좀 실망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투심을 악화시킨 건데요. 이 두 회사의 실적 자체는 굉장히 호조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3.4달러를 기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655억 9천만 달러까지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지표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이 메타 역시도 3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6.03달러로 이 전년 대비 37%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에도 40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가 증가하면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의 기대에 웃도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쳤던 걸까요? 이 시장에서는 세부 지표에 대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결과는 잘 나왔지만 앞으로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투자자들이 좀 위기감을 느낀 건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를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자본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역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35% 떨어졌었는데 어제 또 4.01% 추가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10월 중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더불어서 9월의 PC 지표까지도 발표가 됐는데요. 2.1%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준의 목표치인 2%대, 이 인플레이션 지표인 2%대까지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이슈도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이 오차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초박빙의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한 주가들도 굉장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11월 7일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미증시 정말 다양한 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이슈까지 혼재된 이런 양상이 나타났던 시장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부터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11월 첫날부터 좀 좋지 않게 시장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오늘 세아 아나운서는 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도 오늘 첫 거래일인 만큼 사실은 조금 이제 불타는 의상만큼 불타는 금요일인 만큼 조금은 따스한 온기가 불었으면 영향을 미쳤으면 했는데 사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감기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았는지 약세를 사실 면치 못하고 이제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할로윈 대위를 사실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10월에 가을바람처럼 되게 시원한 컬러이기는 하지만 가을바람이 참 건조하잖아요. 우리 시장에도 사실 수급 자체가 약간 가뭄이 찾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연말에 주가가 오른다라는 또 전통적인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 랠리 가능성이 높은 11월 첫 거래일을 맞은 만큼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다시 좀 고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웠던 건 사실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제 그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한번 고조가 되고 있고 10월에 오늘 저녁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11월 5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리고 7일 FOMC 회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이제 다양한 이슈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약간 관망세가 짙어져서 하락장을 보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월엔 기대해볼 만한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11월 10일 중국 광군제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2일까지 코리아 셀 페스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 전통적으로 산타랠리라고 해서 이제 연말의 소비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낙관적으로 조금 더 전망을 이제 추후에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곧 회복될 소비 심리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도 오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 뭐가 있었는지 차례대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화장품 섹터가 사실 이제 조금씩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모레 퍼시픽의 오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 아모레 퍼시픽 하면 K뷰티, 정말 강자죠. 글로벌 K뷰티 열풍으로 역직구 시장이 성장했는데요. 올해 8월에 해외 역직구 시장 금액만 2조에 달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해외 역직구 금액 중에 K뷰티 비중이 이커머스 업체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60에서 80%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의 그 빅딜 순위에서 놓고 보면 1위에 아모레 퍼시픽의 그 립글로즈가 있었습니다. 그 립글로이 밤이라고 해서 좀 촉촉하게 짜서 쓰는 밤인데요. 그리고 이제 2위를 이어서 이제 바이오 콜라겐 타사의 리얼 립 마스크가 있었고 3위에 올라선 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였습니다. 이렇게 아모레 퍼시픽이 2위, 3위를 연달아 차지하면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코스알엑스 인수를 통해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조금 더 강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레 퍼시픽은 맞춤형 그 AR 기술을 통한 차별화된 제품을 좀 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는 당연히 다양한 브랜드 파워를 정말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도 확대가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정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수급 현황도 한번 오늘 거래대금 좀 살펴보면 사실 전거래일만 해도 종가가 11만 6,600원이었어요. 좀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3.17% 상승하면서 12만 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게 좀 보여지는 거는 외국인이랑 기관을 좀 덜어냈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무려 336억 원의 물량을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쏟아냈습니다. 그만큼 이제 3분기 실적이 아모레 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 좀 보여줬거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고 개인이 여기에 좀 도전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영업 실적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매출이 9.9% 늘어나서 9,77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게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영업이익이 651억 원이에요. 3분기에. 이게 같은 기간 3분기, 전년 3분기 놓고 대비하면 27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K뷰티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늘 시장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가을이니까 건조하잖아요. 오늘 시장도 수급의 가뭄이 왔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아모레 퍼시픽 오늘은 그래도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반짝하고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폭이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3%대 상승을 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이후에 계속해서 52주 최저가 정도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52주 최고가가 5월 31일에 나왔었거든요. 20만 500원이었으니까 이 부근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좀 이제 물려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좀 반짝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지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평소에 화장품주에 관심이 많은 만큼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있게 봤었고요. 특히 진행 중인 글로벌 리밸런싱 전략의 효과로 서구권 매출이 급증하면서 수익성 개선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란제리 주요 브랜드들이 북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고 서구권 매출 비중이 높은 코스알스텍스의 실적 편입 효과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 내에서 피아도 18% 상승세를 시현했고 마녀공장 8%, 그리고 그 밖에 뷰티 스킨 등도 5%가량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를 한번 찾아보자면 원천주를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요. 30일인 어제는 체코 계약 보류에 원천주가 전반적으로 흔들렸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수혜주이다 보니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원천주 내에서는 우진엔텍이 5.4%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G2파워가 1.17% 상승세, BHCI도 2.56% 올라갔습니다. 한전산업 그리고 우리기술 역시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역시 또 화장품에 주목을 해보셨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뷰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실 텐데 이런 아모레퍼시픽 같은 좀 대형주들은 요즘에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뭐 삐아라든지 마녀공장 같이 좀 작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품주 외에도 좀 보톡스나 이런 미용 기기 쪽으로가 지금 주가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주목해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꺼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네,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게 SK 하이닉스에 뒤질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이제 개미 주주로서 네, 최근에 이제 피를 많이 보고, 이게 최저점을 사실 이미 찍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하겠지. 왜냐면 삼성전자 솔직히 단기 투자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장단기, 뭐 니즈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치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그 가치주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겠지라는 종목들이 이제 꾸준히 모아가는 건데 이제 최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오르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3분기 실적이 하이닉스에 뒤지는 사상 처음으로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이게 영업이익으로 이제 숫자로 좀 놓고 보면은 3분기 삼성도 영업이익 3조 8,600억 원, SK 하이닉스가 7조 3천억 원. 네, 이렇게 보여줬는데, DS 부문 매출이 조금 이제 29조 정도 기록했고, 영업이익 3조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이닉스가 이제 갈아치웠죠.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좀 갈아치우면서 좀 올라서게 됐는데, 이 원인으로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 고가 상품의 매출의 증거가 두드러졌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조금 약세가 많이 보였었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꺼내놨지만, 다른 이제 소모품적인 것들,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에서 좀 이제 투자성, 이제 투자로 이제 들인 비용이 많다 보니까 3분기에 조금 떨어진 거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이 조금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은 늘 그렇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집중을 하겠다. 앞으로 좀 비용 절감을 위한 방법을 더 찾아보고 삼성전자하면 또 혁신 아닙니까? 혁신을 위한 방법들을 더 찾아보고 좀 단기적인 손실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고 또 고급 메모리 제품 판매도 확대한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엔비디아와의 이제 호재 이슈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 삼성전자 뽑아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듣다 보니까 저는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삼성전자 안 살 수 없게끔 엄청나게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주가 추이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전해주셨던 소식인데요. 동탄 아파트 청약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의 두 가구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관련 소식 전해줬었는데, 무려 3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와 시세 차익이 꽤 큰 만큼 인기가 굉장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트가 이번에 진행한 무순위 청약에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무순위 청약 신청에서 총 3만 4천여 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특히 84제곱미터형 일반 공급 한 가구에는 26,931명이 몰리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특공 한 가구 청약에도 7,545명이 신청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청약 성공 배경에는 3년 전 책정된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 대비 최소 6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4억 3,535만 원으로 인근의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에 비교해 6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또한 GTX A 노선 동탄역이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도 흥행 요인에 꼽힙니다. 당첨자는 오는 5일 발표되고 정당 계약은 12일 하루 진행됩니다. 계약 시에는 분양가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후 중도금 60%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5년으로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분양 소식 전해주셨던 게 예전에 이제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아파트 굉장히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기자님은 여기 청약 안 넣으셨나요? 제가 화성에 거주하지 못해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분들만 일반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다른 분양 소식 또 다음에 가져오시는 거죠? 예, 다음번에도 또 다른 좋은 분양 소식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네, 약간 로또 분양 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도 함께 알아볼까요? 11월부터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 나타나면서 이 주거 지원이 강화됐다고 하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1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주택통합저축, 청약저축 월 납입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제처는 법제처는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11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따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어느 정도 거주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가 있고 이후 민간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이길 바라면서 좀 전해드립니다. 그 또 다른 소식으로는 주택청약 월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1일부터는 주택청약 저축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 저축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 에 대한 세제 혜택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법령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청약 저축 납입자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게 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네, 오늘 무순위 청약 소식부터 법제처의 11월 시행령과 관련돼서 개정된 법률들로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택 청약 저축 납입자분들께도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계속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대개 보면은 현재 전세가 만기가 돼서 점유권을 상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정부가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나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청약 소식과 전세 사기 관련된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알찬 소식 다음에도 또 가져오시길 바라면서 이재규 기자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돈의 맛 시간인데요. 경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국내 시장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나요? 오늘장 간밤 미증시에서는 주요 기술 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으로 큰 폭으로 내리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부담감을 안고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11월의 첫 거래 미국 증시가 부진했다 보니까 우리 시장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며 출발했는데 코스피는 미국 기술주 한파에 짓눌려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장중과 장 마감까지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다 자세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4% 내린 2,542.36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빅테크 실적 우려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2% 내린 2,542.96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에 하락분을 소폭 줄여나가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서면서 오후 들어서선 상승 전환을 하는 듯 했으나 2,550선을 두고 공방을 이어나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혼조의 흐름을 보이면서 여전히 반등에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0.45% 하락하면서 2,540선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1.89% 하락한 729.0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는 약세로 1.27% 하락하면서 734 구간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과 마찬가지로 1.5%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730선대 초반 부근까지 밀리면서 낙폭을 키워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2,139억 원 사들이면서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저가 매수의 한창인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392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1,882억 원 팔자 포지션을 기록하면서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반등을 막아선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미 대선을 앞두고 소폭 순매도에 그칠 정도로 관망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1,156억 원 팔자 포지션, 기관이 5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661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당해내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 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1위인 삼성전자는 1.52%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또한 2.20% 하락하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6% 급락한 바 있는데요. 이에 빅테크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마 우리 시장에도 강력히 반영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발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가 엔비디아 등으로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주의 부진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차 전지주인 LG솔루션은 1.23% 안팎의 반등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도 전일 대비 1.6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0%의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제주의 자리를 힘겹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인 기아는 3% 안팎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고, KB금융은 1.66% 상승, 신한지주도 5.26%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지주사들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로 연이을 주가가 하락한 고려아연은 당일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업종별로는 철강 및 금속, 기계, 보험이 강보합권입니다. 화학, 유통업, 통신업, 증권, 서비스업, 제조업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건설업은 1%대의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의 특징주 한번 꼽아보자면 아까 언급했던 아모레퍼시픽처럼 아메로퍼시픽은 어닝 서프라이즈의 2%대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로는 금양을 뽑을 수 있는데요. 금양의 주가 또한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금양은 코스피 시장에서 1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상승 배경은 금양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1,000만 주를 회사의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파란결이 커졌는데요. RT오젠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5.3%가량 내렸습니다. 이로써 RT오젠은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 BM은 0.47% 하락했고 에코프로는 1.39% 상승했습니다. 한편 제약 관련주들은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HLB는 3%가량 하락했고 리가켄 바이오도 7%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삼천단 제약은 2.51%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장비 회사인 HPSP는 STY 특허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유통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학, 금속, 기타 제조, 건설, 유통, 운송은 약보합세입니다. 제약,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금융 등은 1%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비케어입니다.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품질 대란을 맡고 있는 위고비를 대량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급등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전장 대비 23%가량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꼽은 특징주는 우진엔텍인데요. 전장 대비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가 선정과 관련한 미국 웨이팅하우스 등의 이의 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았습니다. 오늘 1.89% 거의 2% 가까이 떨어지면서 729선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데요. 거의 3배 가까이 하락한 종목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두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는 포지션 나타나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에 하방 압력을 준 것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이 반도체 대형주가 나란히 하락을 하면서 지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52% 하락하면서 58,300원으로 내려앉았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전자 선에서 거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좀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도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를 또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오늘 특징적으로 또 봐야 할, 네, 이렇게 하락장에도 오르는 종목은 또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요. 내리는 걸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내렸던 종목 한번 살펴보면 사실 어제 바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성홀딩스가 어제 상한가 가까이 이제 달성했다가 오늘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새롭게 이제 지드래곤 쪽에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드래곤 소속사 지분을 신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부각돼서 어제 갑자기 상한가를 올렸는데 오늘 그 이슈가 조금 이제 영향이 조금 미미해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사실 1.19% 등 하락률 보이면서 사실 상반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미사이언스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한미사이언스에 관해서도 좀 알아보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주주들이 3자 연합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이제 승패가 결론 났다라고 투자자들이 이제 보고 매도로 나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미사이언스 주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24%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무려 거의 이제 하한가 가까이 24% 하락하면서 결국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은 정말 많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요. 이렇게 사실 4만 원 선을 완전히 이제 밑으로 떨어진 게 이틀 연속으로 하락한 영향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30일에는 진짜 5만 원까지 뛰었었는데 조금 충격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액주주가 이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모이면서 오늘 25%대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혹시 또 다른 테마 보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주목해본 테마는 또 SPS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전공업 정비업체 HPS ST가 청구한 특허 무효 심판은 물론 ST가 제기했던 3건의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모두 승소했다고 밝히자 오늘 장에서 11%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한번 지나가는 테마로 얘기해봤습니다. 해봤나요? 네. 혹시 저희가 또 이렇게 매장 같은 데 많이 가면 요즘에 뭐 키오스크 관련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키오스크 관련주도 오늘 상승하길래 좀 주의 깊게 봤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현했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CBDST
테스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관련 주가 주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CT가 13% 급등하고 CI테크가 강세, 윈스도 0.3%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 한국전자 흐름은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올랐던 테마가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하락한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에 이어서 오늘 연속적으로 추가로 나왔던 내용은 또 뭐냐면요. 이 원자력 발전이 오늘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한수원이 이제 체코에서 이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수주를 따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탈락한 이 프랑스와 이 미국의 업체에서 이 일을 이제 제기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는 이제 이 일을 제기했으니까 한수원이 따낸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일시정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주가들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 체코 당국이요, 이 한수원의 이제 계약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겠다. 이 프랑스와 미국의 업체에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르비텍이라든지 GS건설, 한신기계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늘 정유 관련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유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생산과 관련해서 공급이 잘 되거나 되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주가가 같이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간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 12월 인도분 가격이요.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9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석유 생산량이 이제는 좀 연기가 될 것이다. 좀 생산을 줄일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럼 또 석유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모이면서 또 관련한 주가들 오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SOE를 비롯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제 플러스 3,000원 정도 되었다라고 했던 가상화폐가요. 다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7만 달러 선 붕괴되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여러 악재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정치적인 이슈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정치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고 밝히면서 좀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최고가 경신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기대감을 가졌던 투자자들이 물량이 다 빠져나가면서 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T사이언티픽이라든지 한화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같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아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요거 정유랑 또 이제 연관된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오른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2차 전지와 정유, 그 두 가지 테마에 모두 속하는 SK이노베이션이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슈들 다들 접하셨겠지만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합병으로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 완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정말 105조의 에너지 공룡이 탄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제 SK그룹의 SK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법인이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합병을 통해서요, SK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에 더해서 천연가스 밸류체인까지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요거 관련해서 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임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합병으로 균형 있는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더 큰 미래 성장을 그릴 수 있게 됐다라면서 우리 모두가 원팀으로 경영관리 체계의 폐기와 수펙스 정신을 발휘해서 SK이노베이션의 안정과 성장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실 제가 임직원이라면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더 약간 자신감 혹은 그런 것들이 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가 보면 12만
800원으로 전일 대비 3.75% 상승세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오전 11시에는 12만 4천 원까지 이제 오르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네, 맞아요. SK이노베이션 이제 합병이 마무리되고 이제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 합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자산 105조 원, 정말 공룡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연 아나운서는 혹시 오늘 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테마 뭐가 있을까요? 지목했던 테마, 아까 화장품주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좀 봤는데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면서 요즘 품절 대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고 요즘에 이런 헬스나 미용 같은 관련주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나 미용 평상시에 좀 꾸준히 관리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뭘 하고 계시나요? 네, 그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고 헬스 같은 아니면 미용기기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소액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도 하고 계세요? 어떤 쪽에 또 투자를 하시는지 네. 좀 풀어주세요. 네,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금씩 자꾸 안 알려주시려고 자기 관리도 뭐 하는지 안 알려주시려고 그러고 소액 투자한다고 말하면서 뭐 하는지 안 알려주시고 네.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삼성전자 이런 것도 꾸준히 사보고 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질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네. 같네요. 혹시 헬스 하시나요? 네. 또 뭐 하시나요? 헬스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하게 먹으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헬스도 하면서 건강하게 먹으면서 관리를 한다. 정말 어렵네요. 네. 정말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뭐든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연님한테 답변 들으려면 마음 얻기가 너무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좀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지연님 혹시 자기 관리 좀 하실까요? 자기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네. 있을까요? 사실 이제 화장품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왔었잖아요. 근데 화장품에 이어서 저는 이너뷰티. 사실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필요한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늘 더 오래 유병장수하길 원하고 그래서 그 이너뷰티의 한 가지로 영양제를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꼭 챙겨 먹어요. 하나는 콜라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오틴이요. 어머 비오티는 뭐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서. 네. 근데 비오틴이 이제 머릿결과 그리고 콜라겐 그리고 이제 우리 체내에서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훅 빠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채워주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는 네, 많은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안 먹어도 꼭 이제 콜라겐이랑 비오틴은 챙겨 먹는 편이고요. 그리고 필수 영양제 유산균 이것도 먹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레모나를 꼭 먹습니다. 레모나요? 레모나. 그 레모나 제조사 그 경일제약이 또 오늘 좀 올랐잖아요. 물론 네. 그렇게까지 사실 네. 주가가 뭔가 이제 가격이 큰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게 오늘 오름세가 조금 많이 보였어요. 경남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거의 상한가 쳤거든요. 상한가 도달하면서 현재 882원. 네. 상한가에서. 이렇게 소곤거리세요? 비밀인가요? 경남제약 오늘 상한가 경남제약. 직전까지 가긴 했는데 네. 29.14%. 근데 좀 동전주여가지고 맞아요. 요거 동전주. 괜찮나요? 그래도 이거 좀 지금 소액 투자를 저희가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 이제 수익률이라도 네. 퍼센트라도 조금 오르는 재미를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계란 한 바구니 네. 가면 안 되니까 안전한 네. 삼성전자 대형주도 넣고 이런 동전주도 좀 넣어놓고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근데 경남제약 같은 경우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진 이슈도 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다시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기사를 살펴보고 구매를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긴 합니다. 근데 주의기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챙겨 먹는 이너뷰티는 5가지. 네. 콜라겐, 그리고 비오틴, 비오틴, 유산균, 레모나. 레몬, 4개인가요? 네, 그리고 종합 영양제는 아, 이제 생각나면 먹습니다. 아, 종합 영양제까지. 네, 아, 오래 이거- 살고 싶어서. 아, 정말요? 네. 엄청 챙기시네요. 저는, 뭐, 비타민 B랑, 하나 사놨는데 잘 안 먹어요. 먹는 거 자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맞아요. 네, 잘 안 챙겨 먹는데 한번 방송 끝나고 제가 구체적인 제품명하고 얻어가지고 저도 이너뷰티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이미 완성형이셔서 굳이 챙기셔야 할까 싶지만 네. 챙기신다라고 하면 제가 네. 아낌없이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너뷰티까지 네. 잘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네요. 오늘 장이 힘들었는데 오늘 좀 만만치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아나운서들끼리 수다 떠는 마음으로 편하게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또 요즘에 관심 있는 투자처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 또 다양한 실적 발표, 경제 지표들도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